요즘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부터 속도전에 들어간 듯합니다. 입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빠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 신탁회사를 끼고 하는 것도 대세가 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특히 집값에 엄청난 후폭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폭탄 돌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 김강주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시니어 세대의 자산 형성에서 부동산은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였죠. 인구는 계속 증가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팩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승기에 영끌 엄청난 대출로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달 12월 달을 제외하고도 연간 기준으로 이미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약 15만 건에 가까운 경매, 부동산 임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임의 경매라는 것은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는 6만 6천 건 정도 되었고 2022년도에는 6만 5천 건 정도 되었는데 지난해 10만 5,600건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하면 무려 61%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올해는요, 지난해보다도 40% 이상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었던 세대수, 이 세대수가 증가로 인한 총 가구 수는요, 실제로 2041년 약 2,400만 가구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라는데요. 2038년까지는 증가하지만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2명조차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구매 여력조차 부족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세대 수가 분화되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대면 괜찮은데 집을 살 수 있는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이 친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이기도 하죠. 이 친구가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 조금 지나쳤지만 팩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증가합니다. 고령화죠. 예컨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2022년도에는 24.1%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4분의 1 정도였는데 이것도 2052년이 되면 절반 50.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노후를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작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돈이 없다,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 제가 분당 재건축 속도전인데 지금부터 자칫 잘못하면 폭탄 돌리기, 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 이 방송 6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단단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일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핫한 지역이죠. 분당입니다. 분당구는 지금 현재 19만 2천 세대 47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약 7만 4천 명입니다. 분당구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 분당은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도 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속도전을 낸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요즘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냉정하게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예컨대 나의 건강 문제라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하면 또 재건축에 아주 핫하잖아요. 이 압구정동의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확정되면서 이 재건축의 상징과도 같았던 압구정 한강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졸업식 아이들 장난감, 졸업식 장난감을 사면 그 포장지 박스에 이 장난감 그림을 그려 놓은 거잖아요. 일러스트. 그 정도가 정비 계획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박스를 뜯고 조립 설명서가 있는데 이 조립 설명서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실시 설계인데, 즉 지금은 그저 사파 수준의 스케치 정도다라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걸리는 거죠. 돈. 예컨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안이라고 하죠. 이 재초안에 따른 비용, 돈 부담도 여전합니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한강뷰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상충도 난관이라고 하는데,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외풍도 있고 춥고 또 교통소음, 교통소음 때문에 한강변 쪽에는 소형 평수 위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즘은 아파트 짓는 기술이 워낙에 발전해서 외풍 주의, 교통 수임 이런 것들은 뭐 샤시 기술만 가지고도 다 커버되잖아요. 따라서 소형 평수에 그대로 한강뷰를 인정할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권리 가액을 계산해서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줄지에 따라서 주민 간의 갈등도 커질 수 있는 거죠. 결론 뭡니까? 실제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그 다음에 요즘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그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분담금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까지 다 포함해 보면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7일이었죠.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를 13곳 발표했습니다. 특히 분당에서는 이 같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 공공기업 비율을 높이는 등 이 공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다 돈이라는 소리죠. 당연히 사업성, 즉 추가 분담금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의 경우에는 빠르고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7일입니다. 설명회를 했죠. 이 설명회 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적률을 400%, 그 다음에 350%를 각각 적용했을 때 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를 예상해 보았는데, 예컨대 용적률 400%의 경우 예상 분담금은 만약에 31평 소유자가 34평형을 신청하면 예상 분담금은 약 2억 6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44평형을 분양 신청하면 무려
6억 9,700만 원, 7억 원 가까이를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용적률을 35%로 떨어뜨리면 사업성은 더 낮아지겠죠. 그때 납부해야 할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집니다. 예컨대 31평형 소유자가 34평형을 신청하면 약 2억 4,700만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44평형을 신청하면 약 7억 3,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집도 집이거니와 최근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 낮췄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적으로 떨어뜨린 건데, 사실 그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깜짝 인하했던 거죠. 특히 그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와 속도와 관련해서 신중히라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즉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처럼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인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 그때 그 이후부터 환경 변화, 즉 수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고환율, 가계부채 여전하고 집값은 여전히 불안하죠.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금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연달아 했던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분당 1기 신도시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많고 집을 사야 하는 세대수는 줄어들고 그나마 돈이 없는 이런 판국에 한국 경제마저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시장에서 새롭게 재건축을 할 때 신규 분양분이 잘 장사가 돼야 하잖아요.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그것들이 지금 당장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 뒤에 이제 선도지구부터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돼야 될 건데 이게 분당만 있습니까? 일산 또 여러 가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죠.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신도시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물량 공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용산이 있죠. 압구정이 있죠. 이런 엄청난 이 전국적인 대규모 수도권에 집중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문제는 수요자가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살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 수요자가 적절하게 그 시장을 매수세가 있겠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판국에 한국의 경제 체질이 약해지면서 요즘 저성장 이야기 하잖아요. 저성장이 구조화될 우려가 크고 그 때문에 한국은행이 2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렸고 내년에는 1.9%, 내후년은 1.8%로 예상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이냐면 1954년 이후 지난 정부까지 연간 성장률을 2%보다 낮았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외환위기였던 것 같은 일시적인 쇼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 정치적인 이슈,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무조건 악영향이다, 나쁜 영향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이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선도지구 발표가 되면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선도지구 발표되고 등등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보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점의 꼭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기 신도시는 물론 요즘 벌어지고 있는 대단지 재건축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는 일이 재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게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 항상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분들은 그것이 꼭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따라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오늘 하루를 태평하게,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태평하게 누리고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값이 올랐다 싶을 때, 특히 65세 고령자 같은 경우,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진 재산, 그것이 부동산이 상당한 재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잘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뭐 65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세대, 연령 상관없이 이번에 일기 신도시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국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건데, 문제는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또한 인구에 대한 문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설령 그 사람들마저도 돈이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수요 공급의 엇박자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요즘 영끌해서 집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집에 대한 문제와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